나는 일상을 여행하기로 했다. 매일이 여행이 되는 삶. 진짜 일본에서 살자고? 남편이 일본 회사로 이직 준비를 할 때 나는 그런 남편을 말리기보다는 응원하는 편이었다. 좌절하면서도 계속 도전하는 모습에 진심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대기업에서 점점 규모가 작은 기업으로 눈을 돌리는 남편을 보며 약간 멈칫했지만 잘 될 거라고, 분명 너의 진심을 알아주는 회사가 나타날 거라고. 그런데 정말로 그런 회사가 나타나자 나는 생각이 많아졌다. 면접에 붙었는데 라는 말만 반복하던 남편에게 몇 번이나 되물었는지 모른다. 조건이 안 맞으면 안 가면 되는 거잖아 라는 말은 소용없었다. 당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는 걸 모르는 바 아니었지만 그 돈으로 그것도 해외에서 생활이 가능할까? 게다가 나는 일본어를 배운 적도 배우고 싶다는 생각도 해본 적 없었다. 연애하는 동안 그리고 결혼 후에도 남편의 일본어 공부는 멈출 줄 몰랐지만 줄곧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 여겼으니까. 나는 그냥 일본에 가서 놀고 먹는 게 좋았던 사람이었을 뿐. 언젠가 다른 나라에 살게 되면 그건 일본일 거라는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눈앞이 캄캄해졌다. 나는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다. 어릴 적부터 익숙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원했고 그 환경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새로운 일 앞에서 실패가 두려워 생각만 하기 일쑤였고 그러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한 채 좌절한 적도 많았다. 도전, 용기, 실천, 이런 단어는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남편은 달랐다. 천성이 조심스럽고 소심한 성격임에도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늘 도전하고 변화를 시도했다. 안정적인 생활에 익숙했던 나는 그런 남편이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이제는 안다. 현실에 안주할수록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걸, 성장하길 원했고 달라지길 바랐다. 자신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한계를 시험해보고 싶다고도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넓은 세상이 필요했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바꾸어야만 했다. 생각해보면 두려움에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는 내가 남편을 막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다. 두려웠지만 어쩌면 나도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이곳에 왔다. 그리고 남편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새로운 환경이 주는 긴장감은 정말로 나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고 나와 우리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해외 생활은 어렵고 힘들다. 고생을 사서 한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도 아니고 살면서 꼭 겪어야 할 과정도 아니니까. 하지만 온전히 우리의 고민과 선택으로만 이루어진 이 결정에 후회는 없다. 나는 그동안 망설였던 일을 이곳에서 하나씩 해나갔다. 베이킹, 뜨개질, 블로그, 글을 쓰는 일까지.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되고 그게 다시 새로운 일로 이어지니 살면서 가장 신기하고 재미난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기록 중이다. 이곳에 오지 않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생각과 던지지 않았을 질문, 다신 없을 지금 이 순간들을 기록하는 중이다. 우리는 일상을 여행하기로 했다. 익숙한 것을 좋아하는 나도 가끔 변덕을 부리고 싶은 날이 있다. 그런 날은 홀로 동네 산책길에 나서는데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탈은 늘 다니던 길이 아닌 새로운 길을 택하는 것이다. 목적지를 향해 여러 갈래로 뻗은 골목길에 가까워지면 번호가 매겨진 문이 눈앞에 아른거리기 시작한다.
몸은 자연스럽게 익숙한 방향을 찾아가는데 머릿속은 시끄럽다. 이쪽? 저쪽? 오늘은 몇 번 문을 열어볼까? 이곳에서는 모든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지만 그로 인해 나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을 느낀다. 몇 안 되는 익숙한 길에 몸을 살짝 틀어볼 용기도 얻었다. 낯선 길에 기꺼이 함께할 누군가가 있다면 더욱 과감해져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도 한다. 곁에 있는 사람에게 길을 의지하고 잠시 긴장을 내려놓으면 이곳저곳에 시선을 놓을 여유가 생긴다. 여기에도 마트가 있네. 아, 그런데 걸어오기엔 좀 멀지? 저기 한국식품 파는 가게가 생겼어. 지도에 등록해 놓자. 그러다 지난번 산책길에 발견했던 카페와 다시 마주쳤다. 우리 동네에 이렇게 멋진 카페가 있었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처음 보는 건물인데 오랜 집을 개조해서 만든 카페였다. 우리 이 카페 단골될 것 같지 않아? 일본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길을 걷다 남편이 어느 가게 앞 간판을 가리키며 내게 물었다. 저 한자가 뭔지 알아? 저게 커피라는 한자야. 많이 쓰니까 알아둬. 커피 좋아하잖아. 세상에, 커피는 영어 아닌가? 커피에도 한자가 있다니. 알고 보니 시소가 영어라는 걸 알았을 때만큼 신선한 충격이었다. 아무튼 커피라는 한자는 쓸 줄 몰라도 자주 보이기 때문에 눈에 익혀두는 게 좋다. 카페에 들어가니 커피 향이 더 진해졌다. 가게만 슬쩍 둘러보아도 그 세심함이 느껴졌는데 이런 사람이 내리는 커피라면 맛도 정성스러울 게 분명했다. 섬세한 손놀림으로 우리가 주문한 커피가 내려지고 있었다. 정성스레 내린 커피는 향부터 달랐다. 기분 나쁜 쓴맛이 전혀 없는 무척 깔끔한 맛이었다. 커피를 볶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내리는 사람에 의해서도 맛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내가 내려도 이 맛이 날까? 나는 2 종류의 원두를 주문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장바구니에서 올라오는 커피향에 또 한 번 킁킁. 결국 참지 못하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물을 끓이고 원두를 갈았다. 원두를 갈고 있으니 진하게 퍼지는 커피향에 벌써부터 맛이 좋다. 신선한 원두란 이런 거구나. 내가 내린 커피에서도 이런 맛이 날 수 있구나. 그렇게 또 한 잔의 커피를 마시며 다음에는 어떤 원두를 골라볼까 행복한 고민을 나눴다. 이곳에 온 뒤로 늘 긴장하고 살았던 것 같다. 길을 잘못 들면 안 될 것 같았고 길을 잃어서도 안 될 것 같았다. 길바닥에서 서성이는 내 모습이 부끄럽고 창피하게만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이방인이 아니던가.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긴장의 끈을 살짝 놓자 평소와 달리 어리버리하게 굴어도 웃음이 났고 조금만 다른 길로 들어서도 새롭게 펼쳐지는 풍경에 다시금 여행자가 된 기분이었다. 우리는 이곳에 있는 동안 일상을 여행하기로 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해외 생활에 불안해하기보다 마치 긴 여행을 하는 기분으로 돌이켜보면 소중하고 귀할 이 순간을 즐겨보기로 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몇 달 만에 다시 한국에 왔다. 길 건너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가게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나는 만두와 찹쌀 꽈배기를 손에 쥐고 버스에 올랐다. 짐도 많은데 그 와중에 먹고 싶었던 음식은 포기할 수 없었나 보다. 습한 날씨와 달리 버스 안은 쾌적했다. 승객은 나 포함 5명. 친절한 버스 기사님 얼굴 한번 보고 큰 소리로 통화하는 아저씨 뒤통수를 노려보다가 머리 위에 있던 TV 화면에 시선이 멈췄다. 당연해서 소중함을 잊고 살지 않았나요? 정확하진 않지만 대강 이런 문장으로 시작하는 영상이었다. 영상에서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현지에서 버스를 이용하며 느꼈던 불편함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래, 그거 깨달으려면 해외 생활 만한 게 없지.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던 것이다. 당연한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는 순간은 당연했던 일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을 때, 또는 내가 누렸던 당연함이 누군가의 배려와 희생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었음을 알게 될 때다. 해외 생활은 매 순간 그러했다. 아무 생각 없이 탔던 지하철, 지도 없이 다니던 길, 단골 미용실, 다니던 병원, 언제든 시켜 먹을 수 있는 치킨, 24시간 감자탕, 당연해서 당연한 줄도 몰랐던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 특히 빠르고 저렴하게 이용했던 서비스가 복잡하고 비싸게 느껴질 때 한국만큼 편한 나라가 없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은행 수수료가 왜 이렇게 비싼지, 집에서 클릭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 같은 게 없는지, 서류를 꼭 우편으로 주고받아야만 하는지, 낯선 것에 적응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익숙함을 떨쳐내는 것이었다는 걸 이곳에 와서 절감하는 중이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불만을 토로해봐야 좋을 게 뭐가 있을까? 침 튀겨가며 설명해봐야 공감할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럴 거면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라는 소리나 듣지 않을까? 눈 뜨면 차려져 있던 아침밥과 침대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던 옷, 반짝거리던 화장실, 빨래는 세탁기가 하지만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도 갑자기 치워지는 게 아니라는 건 진작에 깨달았다. 그런데 냉장고 안, 늘 꽉 차 있던 엄마 반찬과 김치의 부재는 또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엄마 없이 사는 삶을 실감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랫동안 냉장고가 비어 있었던 적은 없었다. 냉장고 불빛이 이만큼 환한 줄도 몰랐다. 그동안 거절했던 김치와 반찬들이 마구 떠오른다. 가족의 소중함은 말할 것도 없다. 항상 그 자리에서 나를 지켜주고 반겨주던 가족이 없다는 건 여기 낯선 땅에 혼자라는 사실을 자꾸만 상기시켜준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없다는 것 역시. 그래서 그런가 언제부턴가 명절이 되면 조금 쓸쓸해지기도 한다. 평생 모르고 지나쳤을 당연함도 있다. 해외에 살지 않았다면 느끼지 못했을 모국어의 소중함이다. 모국어는 내 몸의 일부와도 같아서 떼래야 뗄 수 없고 잊고 싶다고 해서 잊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 말이 통하지 않는 모국어가 사라진 세상은 나를 한없이 움츠러들게 했다. 길을 걷다 누가 말을 걸까 고개를 숙였고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을까 혼자 마트에 가지 못했다. 집을 나서는 일 자체가 모험이 된 것이다. 행동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버벅거리다 결국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리면 내 존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모국어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면 자연스레 내 나라의 소중함도 알게 된다. 모국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내 나라가 있다는 것. 문득 내가 이렇게 편하게 이 나라에서 살아도 되는 건가 죄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요즘 들어 달라진 한국의 위상에 우쭐하기도 하고 그러다 큰 지진이라도 나면 어쩔 수 없이 관동 대지진 때 있었던 조선인 학살 사건이 떠오르기도 하며 일본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갈 때 느끼는 이 감정은 가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묘하다. 만두와 찹쌀꽈배기를 손에 쥐고 영상을 곱씹으며 창밖을 바라보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쳤다. 곁에 있던 당연함을 잃어보기 전까지 우리는 쉽게 그리고 자주 소중함을 잊고 사는 것 같다. 싸고 맛 좋은 김밥과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집, 깻잎, 청양고추, 애호박이 널려 있는 곳, 익숙한 도로를 지나며
의식하지 않아도 절로 들어오는 내 나라의 언어를 흘려보내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일본에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 먹지 못한 음식이 많다. 내일은 반드시 꼭 떡볶이를 먹고 말 테다. 내가 정의롭다거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각별한 사람이라 생각하면 곤란하다. 외국에 살다 보면 누구나 갖게 되는 자연스러운 마음일 뿐. 곁에 있을 땐 소중함을 모르다 멀리 떨어져 살면 애틋해지는 가족관계처럼 그렇게 애국심이 생겨나기도 하는 것이다.